안녕하십니까. 무형자산 공간입니다. 오늘은요, 상속세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물려줄 재산이 30억이 안 넘는데 배우자 상속세 페이지 시큰둥하다 이거죠. 30억이 안 넘는다고 배우자 상속세 페이지에 대해서 시큰둥할 사항이 아닌데요. 자녀 부담만 더 커질 수도 있다. 이거 한번 자세히 함께 알아보시죠. 지금 국민 자산이 1.6배 늘어날 때 상속세액은 9배 늘어났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배우자 상속세 페이지로 가닥은 잡았지만 현행 최대 공제가 30억, 자녀 세납 이후에 그칠 듯하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현행 30억까지 배우자 공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30억 미만은 다 공제를 받아서 그대로 넘길 수 있다면 일반 서민에게는 문제가 안 되죠. 폐지를 하든 말든 관계가 안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배우자 먼저 자녀 나중 옵션 전략을 잘 따져야 배우자 금융자산 자녀 부동산 설계가 가능해지고 공제한도 확대 규모 유산 취득세 전환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속세율 공제 금액 이 자체도 알아야 되고 또 상속세 배우자가 있을 때는 10억에서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이것도 경우에 따라 틀려지는 거고요. 배우자만 있을 경우 자녀가 없을 때는 7억에서 32억까지 공제가 경우별로 틀려지고 그리고 자녀만 있을 때는 5억 공제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혼을 했거나 또는 먼저 배우자가 사망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 요즘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15억 공제, 18억 공제, 20억 공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5억 공제밖에 지금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5억 공제 받고 나머지는 과세 대상 기준에 따라서 상속세를 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18억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점을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고 이 적용을 못 받는 부분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재산을 다 갖고 있는데 부인이 먼저 사망을 했을 때 이거는 배우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전 재산에 대해서 5억밖에 공제를 못 받는 겁니다. 배우자가 먼저. 그리고 누가 먼저 죽을지 그거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속세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배우자는 같이 한 세대로 보고 그냥 상속세 없이 그대로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은 이건 진짜 합리적인 방법이다.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속세율 및 공제금액에 대해서 보면 과세 표준으로 볼 때 1억 원 미만이면 상속세율은 10%가 되고요. 5억 미만은 20%, 10억 미만은 30%, 30억 미만은 40%. 그러니까 30억 초과되면은 50%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누진 공제가 있습니다. 그 누진 공제만큼 빼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과세 표준 기준으로 볼 때 30억 초과하면은 50%, 30억 미만은 40%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공제로는 기초공제가 2억, 배우자 공제가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그리고 자녀 공제가 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 공제 1천만 원, 성년까지 연수 이것을 일괄공제라고 그래가지고 자녀에 대해서 일괄공제로 현행 5억으로 공제를 하고 있고 배우자에 대해서 배우자가 있으면 5억 그래서 10억까지 공제가 되는데 자녀가 없던 또는 배우자가 없던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틀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제를 제대로 못 받는 거죠. 배우자만 있을 때는 7억에서 32억 그러니까 기본공제금액 2억 원에다가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에서 7억 원까지 배우자만 있을 때 적용이 되고 자녀만 있을 때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5억 그러니까 5억만 공제를 받는 분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배우자 상속세 폐지 요것만으로는 세금 감면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배우자 상속분이 이미 30억까지 공제하고 있어서 큰 의미가 없다 그러지만 그렇지는 않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배우자하고 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에 대한 상속 지분은 1, 자녀가 둘일 때 1, 배우자는 1.5, 1.5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3억씩 이렇게 이 상속 지분이 된다면 3억 또 한 자녀에게 3억, 6억이 되고 배우자에게는 4.5억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범위가 맥시멈 5억 한도니까 5억까지 적이지 그 이상은 안 된다. 30억까지 이렇게 넘겨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넘겨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 5억 초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배우자도 상속세를 과세표준 적용에 따라서 상속세를 부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제가 되는 거는 배우자 5억까지만 된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과세표준하고 최고 세율이 2000년도 이후로 그러니까 2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조정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구 순자산이 10년 전으로만 보더라도 이렇게 1.6배가 늘어나고 피상속인 숫자만 보더라도 3.2배가 늘어나고 10년 사이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10년 사이에 상속세 결정세액만 보더라도 9배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상속세가 이렇게 계속 대상자와 결정세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 돈의 가치는 떨어져서 계속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는 거죠.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격만 계속 올라가고 내지 않던 상속세를 내야 되는 그런 대상이 계속 급격히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해야 된다. 이 강산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지금 강산이 변해도 몇 편이 변하는데 그대로 과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에 있는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 전체가 다 부과 대상이 될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서울시민 100명 중 15명이 상속세 대상이고 지금 연도별로 보면 이렇게 쭉 우상향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급격히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면 지금 뭐 더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손을 안 보면 안 된다 이런 상황으로 온 거죠. 여기 확대를 해서 보면은 가구 순자산 이렇게 1.6배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났죠. 3.2배로 상속인 숫자도 결정세액도 이렇게 9배로 늘어나는 것을 확대한 자료로 보이네요. 지금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속세라는 거는 부자들이 내는 거예요. 과거에 상속세 시작할 때 1% 기준이고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도 많이 있지만 상속세를 부과한 나라도 대부분 1% 내외 전 국민의 상속세 부과는 1% 내외에서 이게 부과가 되는데 지금 상당히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만 상속세를 냈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손을 안 보다 보니까 이 대상이 지금 상당히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생각하는 부의 기준은 얼마냐? 2022년도 기준으로 137억이 137억. 137억에 대한 총 자산 규모를 갖고 있으면 이건 부자다 이렇게 보는 기준이 137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100억을 공제해 주지 않습니까? 100억.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공제를 지금 얼마 해줍니까? 배우자 공제로 5억을 해주고 자녀 공제로 5억을 해주는데 10억 그 이상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 적용해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거를 개선해서 부자에게 상속세를 내는 그런 방향으로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자들 137억이 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상속세 내는 것에 대해서 뭐가 좀 두렵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달랑 집 한 채 있어가지고 가족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7억 8억 이런 집에 살고 있는 자산이 총 규모가 되는데 이게 상속세 내기 위해서 집 팔고 이사하지 않으면은 버텨 있을 수 없는 그런 제도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배우자 상속세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지금 배우자 상속세 공제 최저 한도를 5억에서 10억으로 지금 올리는 그렇게 그 민주당이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아예 폐지한다. 그러니까 100억이 됐든 500억이 됐든 관계없이 어머니, 아버지 이 재산은 같은 재산이다. 그리고 같은 세대다. 그래서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여기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상속세는 부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테니 추진을 하자. 이렇게 나온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상속 자산은 뭐냐? 모든 자산을 다 털어서 하나로 봅니다. 당연히 어떠한 부동산이든지 다 포함이 되는 건 당연하고요. 보험금도 상속자산에 들어가고 신탁재산으로 들어가 있는 거 이것도 다 상속재산을 보고요. 앞으로 나올 퇴직금, 사망을 해가지고 앞으로 퇴직금 수령해야 되는 거 이것도 다 상속자산에 들어가는 거죠. 현금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주식도 다 총 정산해서 이렇게 상속자산을 보고 자동차도 평가를 해서 상속자산을 봅니다. 사전증여 이거 부인에게 했던 남편에게 했던 자녀에게 했던 10년 이내에 사전증여한 거 이거 다 상속재산으로 다시 끌어옵니다. 이걸 합쳐서.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3억, 부인에게 6억 이렇게 하면 9억은 이제 상속재산으로 공제해서 다시 빼게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으로 다시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이 세금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증여도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공제만 이렇게 무한 폐지하는 공제 한도가 무한이 되는 거고 실제로 따져보면 폐지가 되는데 요걸 일괄 공제액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도 여야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국힘은 현행 5억에서 10억, 민주당은 8억 이렇게 각각 확대하겠다는 지금 안을 가지고 있어서 합의가 필요하지만 민주당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로 배우자 공제가 없어지면 전체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일괄 공제액 상향 정도에 대해서도 조정할 여지가 있다. 이런 입장에서 합의점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 한 사람이 사망을 하면 한쪽 배우자에게 다 자산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최종적으로 부모가 다 돌아가시면은 이제 자식들에게 이게 자산이 되는데 일괄 공제이라든가 이런 것도 현실성 있게 상향을 해서 좀 합리적인 상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것도 이 상속세를 좀 바꿔서 유산 취득세로 취득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지금은 상속을 하게 되면은 상속 총 자산에서 프로테이지를 적용을 하는데 과세 기준을 정해서 이것을 유산 취득세로 하게 되면은 각 상속을 받는 사람 그 금액에 해당하는 사람 개인별로 세율을 적용해서 많이 받으면 거기에 비율에 따라서 많이 내고 적게 받으면 적은 비율에 따라서 적용해서 이렇게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방향으로 전 세계가 지금 다 그 방향으로 하고 있고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고 대부분 몇 개 나라만 이렇게 지금 상속세 현행 체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유산취득세로 바뀌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